안녕하세요. 반반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집값 추이는 계속해서 내림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동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정말 매주 확연하게 추세적으로 깔아앉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다시 0.06%로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젠 서울 역시도 강보합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약보합에서 이젠 그래프가 확실하게 거꾸로 매달리는 박쥐 스타일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래로 매달리기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점점 그래프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고 미션이 임파서블이 될 것 같은데 수도권, 경기권 상승세 빠지는 폭이 0.05에서 0.02로 내려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권이 가장 마이너스 가격대로 서울, 경기, 인천 중에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찬바람 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은 마이너스 하락폭이 더욱 커진 걸 볼 수가 있네요. 게다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그래프만 봐도 확실하게 내리꽂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7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불과 2달 후에 9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거래량이 부진해지면서 실거래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 간의 거래량이 불이 붙질 않으니까 거래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량은 7월 9,000건에서 8월 6,000건, 9월에는 3,000건 줄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반토막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는 한파가 진행형이다. 확실하게 그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가는 거래 건수들을 봐도 확실히 주말 장세는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3건에 그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매매, 전세, 월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줄고 있네요.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실거래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데 11월이 거의 정점으로 가다가 12월에 들어서는 연말 쪽은 지금 돌아가는 전체 경제 지표의 분위기를 봐서라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10월은 3,200선에서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11월 카운트가 아직 12일 정도 남았지만 하루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 10월 거래량이 3,200선. 치고 나가는 속도로 봐서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가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가는 와중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전세가가 더 이상 확실하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 역시도 오래 버텨주질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확실히 서울, 경기, 인천도 조짐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기저의 경제 지표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관심도는 이제 가장 도미노적인 하락세에서 그 끝에 서 있는 부동산이 벼랑 끝에 와 있다는 쎄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결국엔 한국 부동산이 일본 버블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한국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수출 아닙니까? 내년 2% 성장도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성장률은 극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에서 2.3%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KDI에서 전망하기를 2.1에서 2.0%로 하향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게 뭐 그냥 노멀한 전망치지 관세 폭탄 미국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거의 60조 이상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 많아서 2%대 성장도 어려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 투자은행에서는 더욱 가혹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바람 불면 갈대가 뚫어눕듯이 그렇게 성장률이 저공비행을 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IB 투자 계열 은행들은 거의 2%대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노무라 증권이나 HSBC 같은 경우는 2%에도 못 미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뭐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도나 2008년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였던 이 굵직한 원인에 의한 위험 요소보다는 더 심각한 다자화되어 버린 이렇게 뭐 타격을 받을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지금 동서남북 완전히 사방에서 날아오는 소나기 펀치를 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상황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통화 가치의 복원도 되게 뭐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환율 관찰국 대상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미국이 보기에 환율을 한국이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소지가 보이면 가차없이 이 두드려 패는 시스템인데 트럼프 말대로 니들 잘 먹고 잘 살면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 낮추려 외환 보유액 이용해서 달러 가치 일부러 낮추려 하지 말아라. 무언의 압력이죠. 그냥 뭐 물이 흘러오고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가라는 암묵적 압박인데 주로 뭐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어찌 보면 뭐 아시아의 뭐 경제 대국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한 어떤 무역 압박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억울한 건 한국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환율 관찰국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가 다시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뭐 지금도 환율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이렇게 환율 관찰국이 됐다는 것도 환율 개입에 대한 부담도 뭐 상당히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치 봐야 되니까. 미국이 매 눈으로 지켜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환율이 갑작스럽게 폭등하면 하늘이 뭐 개입하면 그만이다 라는 공식도 이제 뭐 안 통하게 생겼어요. 가뜩이나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106선을 넘어갈 정도로 주말에도 거의 상승세가 날개를 단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주는 거의 기록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파형을 봐도 뭐 한번 몰아치기 팍 시작하다가 살짝 가라앉았다가 다시 발톱을 날카롭게 들어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전 세계 통화 가치는 그냥 찢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 건 더욱 환율 관리를 과감하게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율 오르면 물가는 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라. 그냥 무진장 막아야 하는 입장에선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까지 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비상이 11월 기준치로는 아마 최고조로 다시 반등의 궤적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아주 많고요.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자영업, 모든 상가는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잘 나가던 상권 지역 가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불황을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해외 여행객만 해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이 요즘에 또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국내 물가가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구매력도 훅 떨어져서 웬만한 상가가 살아남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매력 떨어지니 당연히 초반에 말씀드린 거래량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아파트 거래량 바닥만 치면 다행이게요. 지하실 파고 들어갈 심산으로 떨어지는 추세니 확실히 집값이 영향을 받는 거죠. 집값하면 또 이런 물가 상승세와 맞물린 바로 금리 문제. 금리를 계속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파워 만땅의 미국 국채금리. 이제는 뭐 미국 국채금리만 봐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오르는 기세가 거의 주변에 상대할 대상이 없을 만큼 지존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4.4% 정도 궤적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도 다음 주 되면 4.5% 선을 충분히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단기 국채 역시도 4.3%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국채 30년물 이미 4.5% 넘어서서 4.6% 선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국채금리는 국내 은행채, 코픽스까지 건드려서 거의 정신줄 놓을 정도로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 당연히 국내 경매시장, 영끌족들이 뭐를 들 수밖에 없다?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이 눈앞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경매 나온 아파트만 9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결국 금리 상승 국면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담대 금리는 아예 집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언의 압력이 될 것으로 보여서 연말과 내년을 지나면서 가격을 던지는 급급매, 또 팔지 못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집들이 부지기수가 될 겁니다. 그냥 뚝뚝 떨어지는 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죠. 아마 반만년 만에 나오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폭적인 하락세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이제 더 이상 아파트가 자산 가치보단 그냥 거주 개념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역시도 계속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체 부실 5조를 걷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면서 고정 이하 여신, 그러니까 부실이 1조가 넘게 쌓인 게 또 현실이죠. 결국엔 금리가 저공 비행을 해야 이런 리스크가 줄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대외금리 상황이 은행이 친절하게 가계부채 금리를 특히 주담대 부분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부실 대출 몸살 앓고 있고, 농협 여전히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개선이 안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우리은행 이번에 25억 금융사고까지 터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 건전성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담대 금리는 만만치 않게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 시중은행들도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라서 다음 주 18일부터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변동이죠. 일고의 가치도 없죠.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아무튼 대변화의 1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확실히 집값 추이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자산 가치의 확실한 변곡점이 이미 와 있다는 것. 대외 경제의 기반이 너무도 리스크가 커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맞을 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네요. 아무튼 잘 기다리시면서, 특히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라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화물 한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